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만 S&P 500,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고가 경신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은 하락했고요. S&P 500도 장중에 마이너스 0.2%까지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다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전일 대비 1.13포인트, 0.02% 그나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11개 종목과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빠졌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사상 최고치라고 해서 환호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실적 발표되고 있고 FOMC 회의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이 큰 건지 어쨌거나 지수의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또 어떤 다음 행보에 대해서 힌트를 줄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고요.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도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3차 무역 협상 첫날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의 협상 진행 상황도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화두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장 직후 삼성전자가 2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6% 넘게 급등하면서 11개월 만에 7만 전제에 등극했고요.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밖에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 맞설가를 제시하면서 조선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부터 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갈 것인지 또 국내 증시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하우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미국에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미국 경제에 큰 호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달러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과 또 이번 주 슈퍼위크를 앞둔 경계감 속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0.14%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장 막판 상승하는 데 성공하면서 0.02% 소폭 올랐습니다. 또 나스닥은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오늘 0.33%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오늘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올렸죠. 엔비디아는 알파벳 실적이 나온 후 AR 수요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비슷한 AR 지출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1.88% 뛰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175달러를 넘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오늘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도 오늘 3% 넘게 뛰면서 나스닥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어제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와 최소 165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덕분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또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구매해서 칩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자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브로드컴도 1.42% 올랐고요. 메타도 0.6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데이터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약해지면서 대체로 계속 견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간밤 댈러스 연은이 발표한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치는 0.9로 오르면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는데요. 설비 가동률과 출하량 지수가 모두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 지수 역시 14포인트 상승한 4.7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세는 지난 해방의 날 이후 관세 강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증시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오펜하이머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5,950에서 7,1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보다 지수가 11%나 오를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오펜하이머는 최근 미국과 주요 교역 파트너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기존 목표치인 7,100포인트를 다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미국에만 좋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하다가 유럽 시장 내에서 이번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하자 장 막판으로 갈수록은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특히 주요 섹터 중에서는 자동차주가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EU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유럽연합이 기존 10%였던 EU의 미국차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는 주류 업계는 이번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약세를 보였고 방산주도 유럽이 대량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결국 독일 닥스 지수는 1.02%로 3대 지수 중 가장 많이 빠졌고요. 영국 푸시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도 모두 0.4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EU 회원국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또 앞으로 불균형한 관세 합의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유로화 가치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양국이 체결한 무역 협정이 미국에는 유리하다는 평가 속에 달러 인덱스는 1% 넘게 오르면서 5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서 러시아에 부여했던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50일에서 10에서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유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38%, 2.89%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은 8월 1일 관세 시한을 앞두고 계속해서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밤 금 선물은 0.57% 내리면서 3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이번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독일의 국방비 증진 소식에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테슬라와 우리 돈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33년 12월까지로 단일 수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2나노급 최첨단 공정으로 빅테크 물량을 수주한 첫 사례입니다. 테슬라 수주로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본 삼성 파운드리는 반등의 기회를 맞았는데요. 머스크는 양사의 동맹 소식을 직접 공개하면서 165억 달러라는 숫자는 최소 금액에 불과하다.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기도 했는데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에 전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여전히 잘 달려주고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에 대해 시장에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각국의 투자를 둔화시키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실제 글로벌 경제에는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미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높다 짚으면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현재 13.5%로 약 5배로 뛰었다. 2년 뒤 글로벌 경제가 2조 달러, 우리 돈 2,760조 원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상승과 세수 급증을 지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란 점은 늘 빼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이미 제너럴모터스와 테슬라 등 미국 거대 기업들의 수익을 잠식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인플레 충격은 없었지만 미국 경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 소비도 서서히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보잉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기사 회생하나 싶던 찰나 다시 파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엔 방위산업부문 노조가 최근 사측이 제시한 새 근로조건 계약안을 큰 표 차로 거부해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사측도 노조 지도부와 협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막판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시애틀의 상용항공기 부문 노조가 7주간 파업하면서 생산이 마비됐다가 최근 간신히 회복 중인 상황인데 수주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파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외 원자로 업체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해 캐나다 에킨스 리얼리스, 이탈리아와 프랑스 합작사 뉴클레오 등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원자력 규제 위원회 승인을 받고 대형 원자로 설계를 보유한 유일한 미국 기반 회사는 웨스팅하우스뿐인데 독점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추정치에 따라 비용이 10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 내로 10개의 대형 반주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걸 웨스팅하우스 한 곳에 맡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인데 원전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두 가능한 K원전이 자리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K원전주는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빠르게 삼켰던 중국 테무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액 소포 면세가 폐지되면서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렸었는데 여기선 디지털 서비스법 그물에 걸려들면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암행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지적했는데요. 사측의 반론을 듣고 이를 참고해 향후 규제 불이행 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활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쓸쓸히 퇴장하게 됐습니다. 생산을 종료하고 지바현 모바라시 공장의 제조 설비를 중국 기업 등에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공장이 멈춰서면서 주력으로 생산해온 애플워치 관련 사업에서도 철수하게 됐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히노마루 액정연합이라 불리며 큰 이목을 끌었지만 한국과 중국 등 경쟁업체가 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적자가 누적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 이 상대가 테슬라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일 뿐 실제 생산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11개월 만에 7만 전자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선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적자를 이어오던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사설까지 불거지는 등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은 파운드리 사업의 2나노미터 세대 칩 생산이 회복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며 또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연간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워트가 18% 가까이 뛰었고요. STI 9.56%,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8.16%, K식텍도 7%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은 어제 우리 반도체주를 일제히 밀어올렸는데요. 밸류체인에 속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머스크 CEO에 따르면 향후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6 칩을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죠.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투자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테스트 및 후공정 기업 전반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FST도 17% 가까이 뛰었고요. 솔브레인 15.67%, ENF 테크놀로지 14.54%, SNS텍과 네페스 모두 10%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2차 전지주가 미국의 대중무역 규제 등에 힘입어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업종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의 대형 리튬 채굴업체가 생산 중단을 공시하면서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반등한 덕분이었는데요. 또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전지주는 향후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면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올해 하반기 ESS 부문의 고성장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거란 증권사의 분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솔브레인이 16% 가까이 뛰었고요. 율촌화학 12.28%, TS스틸 9.88%, 세비캠도 9% 시세 분출했고요. ITM 반도체가 6.4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상호관세 마감 유예 시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막판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인 마가에 조선업을 더하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는데요.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 주도의 공적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먼저 한라 IMS가 9.25% 시세 분출했고요. 세진중공업 6.69%, STX 엔진도 4.73% 뛰었고 현대임스 4.55%, 마지막으로 인화전공이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3,2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만든 3,200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의 손을 잡고 약 11개월 만에 7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본격화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7만 전자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8만 전자, 9만 전자로 가기 위한 과정일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 3,209포인트, 반면 코스닥은 0.3% 약세로 804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양시장 합쳐서 1,800개 달하는 종목이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코스피마저 하락 종목이 725개로 상승 종목 수의 4배를 웃돌았는데요. 7만 전자로 지수가 올랐지만 다른 종목 섹터에서는 매물이 대거 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영향입니다. 그래도 메이저 수급 주체는 코스피에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4,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4,5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어제 1조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이 154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90억 원 팔아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765억 원 순매수했는데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대체로 강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삼성전자였죠. 6.8% 급등하며 7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전망 상향에 4%대 강세,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군산 조선소 MRO 전환론이 기대에 4.5% 올랐습니다.
반면 금융주에선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 속에 매물이 출혈됐는데 KB금융 7% 가까이 떨어지며 종가 11만 500원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방했지만 나머지 종목들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대체적으로 모두 하락했고 삼천당 제약이 4% 넘게 하락하면서 10위권 내에서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10전 올라 1,38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평가 속에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90원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대형 수주 계약으로 주가가 상승한 데 대해서 증권가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을 악재로 선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반영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제 목요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되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8월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다음 달엔 한한령 해제를 준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래 8월엔 계절적으로 시장이 부진한 경향이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쪽으로 이뤄지든 간에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더불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며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받은 8월이 한한령 해제를 준비할 적기라는 겁니다. 보통 엔터와 화장품, 염세점 등이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데요. 하나증권은 이전 한한령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기회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결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제휴한 호텔 신라,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은 투자 요인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전략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7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밤부터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단백질 간 상호작용 PPI 빅데이터 바이오 기업인 프로티나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새내기주 주가 추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크래프톤, 강원랜드, 대덕전자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경우 높은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외 거래에서는 강관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관주 어제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실적과 FOMC 등 빅 이벤트 경계감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어제 7만 전자 돌파한 삼성전자 오늘 흐름 어떨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1.7% 강세로 현재 거래가 7만 1,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불 켰습니다. 0.2% 오르며 거래가 26만 2,500원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1.58% 약세로 거래가 37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리스는 0.56%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0.21% 하락하며 거래가 95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0.55%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는 4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2% 약세로 11만 3,300원, 에코프로도 1.35% 내려가면서 거래가 5만 1,2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프리마켓에선 펩트론이 급등합니다. 11% 급등하면서 거래가 31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0.81% 약세로 4만 9,150원에 거래됩니다. 일단 국내 증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종목 선택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예. 때 그래도 대장주가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니까 네. 지수는 우리도 뭐 좀 대장이 엔비디아가 아니, 저 이렇게 머니랩 얘기 좀 더 하려고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 머니랩. 머니랩. 예. 그 말씀? 예. 근데 소장님이 말을 죄송해요. 말을 끊으실 느낌이 죄송해요. 강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네, 말씀. 그 머니랩을 좀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좀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네.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예. 야, 우리 정민은 그렇게 머니랩에 이렇게 애쓰시는데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요. 뭐 엔비디아가 저렇게 뭐 멱살 잡고 지수 끌고 가듯이 우리도 삼성전자가 한번 역할 한번 해야죠. 그리고 네. 진짜 파운드리 분야에서 뭔가 한번 소식이 나와주고 삼성전자도 뭘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네.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시 자체는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본인 SNS에다가 그렇게 삼성전자 머스크 성격에 참겠습니까? 나야 네. 나 내가 네. 해준 거야. 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그 더 있어. 매출 규모 더 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 차세대 고성능 AI 칩이래요. 자동차 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반 자동차 반도체 칩이 아니라 차세대 고성능 AI 칩이기 때문에 그럼 수익성도 좋겠다는 예, 마진율이 얘기네요. 높을 수 있다는 높다.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제 뭐 유럽장이 시작하면서 강하게 시작하길래 웬일 싶었는데 그냥 협상 타결됐다고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는데 역시 상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유럽장 전부 다 개장 시점이 거의 장중 고점이고 큰 원봉들이 다 나와버렸죠. 네. 독일만 해도 0.9% 급등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났죠. 뭐 거기다가 프랑스도 1% 넘게 확 개장 초에는 좋았습니다만 이게 또 거의 뭐 마이너스 0.4%니까 이렇게 유럽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그 하워드 러튼이 그 저택에서 얘기하고 네, 또 스코틀랜드로 날아갔대요. 스코틀랜드까지. 네, 근데 이제 뭐 운전석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사실 관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걸 좀 채워줄 만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제가 오전 방송에 나와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래요. 우리 정민 앵커의 약속을 섭외력입니다. 지키셨어요. 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프로에서 또 처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후에 나오신 거 보고 왜 오전에는 안 나오시나 했더니만. 네, 약속을 지켰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자, 우리 조영무 박사님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위원으로 네. 오랫동안 각인돼 있는데 NH 연구소는 언제 가신 거죠? 6월부터 LG에서 NH로 옮겼고요. 네. 뭐 감사하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유, 지금 뭐 시장 흐름은 저희들 앞서서 이렇게 다른 뭐 코너들을 통해서 다 짚어봤으니까 오늘은 좀 본질적으로 이 관세 쪽 우리 조 박사님 한번 비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 EU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설령 이번 주에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일단락이 아닐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만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앞서 협상이 타결된 일본, 유럽, 중국과 같은 국가들한테 같이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앞서서 일본과 유럽은 뭐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 관세율이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미칠 영향이 상호 경쟁이고
그리고 뭐 우리만 결정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협상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설령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한국에 대해서 뭐 15% 뭐 내외로 또는 뭐 그 이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러한 보편 관세율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적용되는 세부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 우리나라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산지 규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원산지 규정.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라던가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여전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한국에 대한 관세율하고 우리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관세가 또 지금은 그쪽은 25%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일본하고 EU도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뒷말이 많습니다. 서로 양측이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마어마한 합의를 갖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진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싶은 의심도 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네. 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과 유럽의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하지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예. 일단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그 뒤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놓고 예. 말이 엇갈리거나 조금 혼선이 빚어지는 네.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문서화된 형태로 협상이 타결되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예. 전반적인 보편 관세율의 기준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액 정도만 그것도 구두로 현재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문서화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부분도 있고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양쪽의 견해가 앞으로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직 품목별 관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부분도 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예.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뭐 앞서 어쨌든 일단락된 네. 일본과 유럽과 미국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조금 확인되게 된 부분은 네.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네.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와 같이 예. 미국 안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나 예.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중시하고 있거나 또는 반도체 바이오와 같이 미국이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중시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의 어프로치가 적용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가령 미국의 고용을 중시하기 위한 관세율 적용이라던가 예. 또는 또는 중국의 통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은 네. 나머지 국가들한테 이제 서한이 날아갈 거고 한 15 내지 20% 그 정도에서 이렇게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애초에 4월 1일 얘기했던 25%보다는 그래도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칫 25%로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트럼프가 벌일 관세 전쟁 관련해서 질문을 당연히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트럼프가 한국에 예. 언제 몇 % 관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만큼 지속할 것 같으냐. 예. 이게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네. 당연히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네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세부적인 어떤 이미지나 양상을 예측하고 전망하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공무원 집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고 네. 트럼프 일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음흠. 저의 뭐 과거 오랜 리서치 경험상 네. 뭐 푸틴의 전쟁이든 김정은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것이건 예.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 예. 네.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그렇게 많았던 전문가분들의 예상 중에서 이렇게 흘러온 양상을 맞춘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맞춘 듯 했다가 금방 말이 뒤집히고 관세율을 발표를 했다가 뭐 몇 개월 유예한다라고 그러고 예. 이런 양상을 예측하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지난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트럼프에게조차도 예. 당신이 관세율을 어떻게 매길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저는 트럼프도 답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가령 중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한다라던가 금방 수그리고 들어올 줄 알았던 캐나다와 멕시코조차도 버틴다라던가 또는 유럽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호작용으로 미국도 상대방의 조치나 액션을 보고 그 대응을 하거나 바꿔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제가 트럼프한테 물어보더라도 올해 어떻게 관세전을 벌일 것 같은지 물어보면은 답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뭐 25% 우리나라 관세율에서 뭐 앞으로 15% 예, 이런 말씀을 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본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기뻐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죠. 발표되었던 관세율이 25%였다가 만약에 일본과 똑같은 레벨 15%가 된다고 저희가 기뻐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지난해 없었던 관세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높은 관세율을 발표를 했다가 그걸 낮춰줬다고 해서 저희의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일본이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이루어질 것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조선업을 키로 한 이런 협상 카드가 잘 먹혀들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네. 수십조 원이 될지 수백조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럴 거로. 그리고 그렇죠. 지난해까지 예. 한미 FTA 때문에 내지 않았던 관세를 상당 부분 내야 됩니다. 예. 네. 저희가 15%가 관세율로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기뻐해야 될 일이냐? 사실은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내용이 상당히 보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다행스럽게 협상이 잘 돼서 일본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15% 관세율을 일단락 시킨다라는 표현을 일단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자동차도 15%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5% 된다라고 해서 일본과 똑같으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었던 국가입니다. 예.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을 하던 국가예요. 그래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FTA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율을 내다가 이 부분에 15%가 된 겁니다. 네. 정확하게 따지면 일본의 관세율 인상폭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12.5%예요.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15% 관세율이 된다? 우리는 15%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변화 양상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일본 자동차 업체보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내도 됐던 관세를 내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네요. 그렇죠. 큰 그림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앞서도 제가 우리와 미국의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우리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업종은 일본과 어떤 업종은 중국과 어떤 업종은 유럽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한미 FTA를 맺고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관세를 안 내면서 미국에 수출하던 우리 입장에서 특정 업종별로 네. 우리가 주로 경쟁해야 되는 국가나 지역의 관세율이
어느 만큼 높아지고 우리는 어느 만큼 높아지는가 이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미국의 협상이 끝났다? 그걸로 일단락된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가 어떻게 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과 앞으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일본도 약속했고 유럽도 약속했고 우리도 앞으로 약속을 하겠지만 각국마다 거의 수백조 원, 다 합치면 아마 뭐 1,000조 원이 넘어가겠죠. 예. 1,000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다른 나라들의 투자가 예. 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분명히 자기 나라 안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니까 소비가 다소 위축되거나 수출이 위축됐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우리는 국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투자의 상당 부분을 물론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미국에 하던 투자를 뭐 그 숫자 합쳐서 발표할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협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GDP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래요.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예.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든 메꿔야 될 거예요. 네네.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내던 관세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관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불리하게 결정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출 양도 줄어들 수 있죠. 민간 소비 쉽사리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마이너스 성장세고요. 네. 그럼 뭐가 남나요? 정부 지출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 예. 그 진행자께서 뭐 말씀하셨던 예전 오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지난해 통화 정책에서 올해로 오면서 재정 정책으로 네.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지금 GDP의 구성 항목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만한 민간 섹터의 부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할 텐데 지난해 가을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생각보다도 정책금리를 낮췄는데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는 재정 지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뭐 2차 추경도 했고 네. 최근에 소비 쿠폰도 발행을 했고 네. 실제로 그러한 정책적인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투자를 미국에 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왜 요즘에 이렇게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느냐? 네. 저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투자를 끌어들이니까는 경기가 괜찮을 수 있고 우리는 안 좋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뭐 세금은 많이 내고 지금 민간 소비는 팍팍해지고 민간 경기 안 좋아지고 지금 참 그렇게- 절묘합니다. 뭐 저희 SBS 비전은 이렇게 채널 순서도 다른 어떤 여타 경제 채널 뭐 증권 채널보다도 앞쪽에 있기도 하고 합니다만 네. 남들은 지금 다 뭔 얘기들 하나 하면은 보나 마나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까요? 어느 섹터가 갈까요? 마스가 했으니까 조선 업종 오늘 또 날아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조 박사님하고는 지금 우리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관세 두들겨 맞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소비 기대할 거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다들 뭐 한 15만 원, 25만 원 나오니까 모처럼 고기 먹자 할 정도니까 참 불쌍한데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내 지갑에서 세금이 얼마나 네. 또 나갈까 이거 그 걱정돼요. 하고 나서 또 이제 예. 얼마가 세금이 더 나갈까 예. 걱정을 해야 되죠. 인베스트먼트는 국내보다는 이제 전부 나가서 할 것 같네요. 이 상황이면은. 그러다 보니 X 줄 거고 수출 줄 거고 그러면 G인데 정부 지출인데 박사님 말씀 맞다나 그거 말고는 GDP를 키울 게 없는데 G인들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정부도 뭐 지출을 하려면 또 세금 걷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인세도 올려야 될 것 같고 무슨 뭐 아파트 보유세도 올릴 것 같고
주식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금투세도 다시 나올 것 같고 이 상황이 돼 가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국내 깝깝합니다. 증시 네.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아니 그래 네, 제가 이제 부족한 궁금해서 얘기를- 그래서 이 투자자 관점에서 그럼 이제 지금 뭔가 좀 이제 포지션을 그동안은 이제 미국 쪽에서 빼고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미국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눈 돌릴 게 아닌 게 다들 최근에 지긋지긋하다고 삼성전자 던지고 하이닉스 갈아타신 분들이 지금 다들 또 지금 또 피철철입니다. 함부로 눈 돌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네. 앞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걸 소장님께서 이 GDP 구성 항목별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확 좋아지기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미국 또 뭐 앞서 오후 출연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지난해, 지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네. 경제 흐름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지난해 연말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을 거다. 미국 예외주의, 뭐 나홀로 독주. 근데 그것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뭐 물건을 살 계획이 있었던 미국 가게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겨서 사는 게 맞다. 네, 미리.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실제 미국 경제 흐름보다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올해 1분기의 성장률 미국 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임박하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애플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전에 빨리 미국 안으로 만든 물건이나 부품들을 실어 와야 되다 보니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미국으로 물건들 대거 실어 날랐고 그렇다 보니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 경제 흐름보다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마이너스가 나왔던 미국 경제 성장률은 실제보다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조만간 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겠죠. 예. 네. 그럼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4분기에는 실제보다 좋게, 올해 1분기에는 실제보다 안 좋게 나왔던 이러한 일종의 터뷸런스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다소 좀 진정이 되어 가면서 실제 미국 경제의 흐름과 유사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2분기 수치가. 물론 아직 트럼프의 네.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뭐 8월 뭐, 1일부터 뭐, 앞단계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 전후에서 지금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더라고 했었던 것이 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올해로 넘어오면서 특히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정도의 뭐 경기 둔화 정도의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 가계가 아직 보유 현금이 많고요.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같은 현금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가계가 돈을 쓴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미국은 GDP의 70% 정도가 가계 소비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경제이고 네. 가계가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4% 초반,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4.4보다 낮은 4.1에서 4.2 정도에서 출렁출렁거리면서 가고 있고 물론 불법 입국자를 쫓아내고 그렇다 보니까는 불안해진 불법 입국자들이 일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자 증가 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견조해 보인다라고 네, 제가 계속 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써야 되는 미국 가계가 현금도 많고
돈을 버는 소득원인 고용시장도 아주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 가계의 소비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이제 저희의 키워드는 관세 전쟁이죠. 그렇죠. 예. 사실 올해 상반기 이미 관세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어떻죠?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크게 오르고 있지 네, 네.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내리는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은 한 나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모두 다 일부 지금 관세를 얻어맞고 있는 기업들도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실을 우려해서 그것을 미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키면서 제대로 올리고 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국가, 다른 경쟁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다고 관세를 안 내는 건 아닌데 뭐 25%건 50%건 15%건 관세를 어쨌든 내는 업종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로 정가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고스란히 그건 지금 미국의 수입업자들이건 또는 판매하는 각 상대국의 기업체들이건 지금 수익성 훼손을 감수하면서 지금 그것을 또 안고 또 가고 안고 있다는 가고 겁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의 예상은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특히 여러 주요국들에 대한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뭐 그게 15%건 20%건 뭐 트럼프가 지금 그 정도 수치를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정도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보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수익성 훼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떠안고 갈 수 있나. 근데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보겠죠. 다른 경쟁 기업, 다른 경쟁 국가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슬금슬금 조금씩 네.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익률이 15%, 20%나 되는 업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관세를 갑자기 그 정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익성 훼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레벨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미국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수입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시차를 두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앞서도 제가 미국의 GDP에서 가장 큰 구성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 소비에 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금융시장의 그런 일종의 기대, 네. 제가 계속 앞서가는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동결 아닙니까? 미 연준이 왜 그럴까요? 미 연준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 급등에 제대로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예상을 못 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해도 빨리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거죠. 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과연 다른 상대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관세 부과분을 어느 만큼 전가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시차를 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또는 PCE 물가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소비, 나아가서 미국의 경기에 어느 만큼 부담이 됐는가를 미 연준은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올해 하반기에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199,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와,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2.8%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72,400원. 다시 0.7%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54,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7만 1,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 보합권 예상되고 기아가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이제 K조선에 관련된 호재,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가까운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KB금융 0.8% 하락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45만 9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펩트론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10% 급등이 예상되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지금 호가는 30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HLB도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삼천당자 2.7%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가캠바이오도 0.6% 하락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지금 호가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3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에서는 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 그리고 또 바이오 쪽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까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스가 네, 맞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메이크 지금 물어봤습니다. 예,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예. 아마 그 러트닉 장관 그 사저에서 이루어진 그 회담 때 네. 아마 그 뭐 제안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죠. 뭐 배 만드는 거는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래. 이만한 데도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조선업의 시초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에요. 그 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정주영 회장이 그 울산에 그 진짜 허허벌판에 조선소 네. 짓기 전에 뭔 돈이 있습니까? 그 갔을 때 네. 우리 500원짜리 지폐 네. 그 거북선 딱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나라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네. 만든 나라다. 네. 이거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니, 궁금해요. 아니 지금 우리 조 박사님이 지금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유튜브의 일부 내용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뭐 침체가 오네 뭐니 했던 전문가들 말 좀 해봐 이러면서 이제 전문가들 혼을 내는데 네. 저도 지금 조 박사님 견해 그거 하는 게 8월 1일까지 어지간한 거 다 유예됐었고 중국도 유예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 이제 진짜 관세를 서로 두드려 맞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입업자가 됐건 미국에다 팔아먹는 나라 세계 각국의 생산업자들이 됐건 지금은 조금씩 덜 먹고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서로 눈치 보다가 그 소비자에게 그 관세가 전가되기 시작하면 제가 봐서는 폭발적인데요.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죠. 지금 소비 쿠폰이 이렇게 뿌려지니까 벌써 골목 상권에 요 메뉴판이 살짝 변해요.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살짝 올라가는 거죠. 아. 그만큼 가격은 예민한데 지금은 서로 짱 보느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15%든 20%든 이걸 갖다가 다 전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이제, 되면은 예.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고 저는 박사님도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재무부 발표 보니까 지금 7, 8, 9월 달에 1조 달러 넘게 찍어야 되더만요. 국채를.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이거? 금리가. 우선 아침부터 제 얘기가 무섭게 들리셨다고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네, 대비를 해야 하는데, 된다는 차원에서.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이제 소장님이 어떤 그 표정과 인상도 더 이게 얹어지니까 조금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 포원 선생을 갖다가 압살했던 조영무 장군이십니다. 저 정도면 아주 온화하신 거죠. 아이 그렇죠. 예, 말투는 온화하신데 이제 여기가 좀 엄격하시니까. 예, 자 개장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도 이제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상대 교역국과 이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FOMC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3,191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으로 80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현재 0.28% 상승입니다. 76,600원. SK하이닉스는 1.9% 하락합니다. 256,500원. LG 에너지솔루션 2.6% 떨어집니다. 37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107,7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955,0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3% 내림세입니다. 21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하고요. KB금융이 1% 하락합니다. HD현대중공업 0.4% 올라갑니다. 466,500원. 기아가 1%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4% 떨어집니다. 117,700원. 펩트론이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99,500원으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7%까지 올라갑니다. 어제는 펩트론이 사실 1%가량 좀 떨어졌었고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는 30만 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2.7% 약세고 HLB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파마리서치가 좀 강보합권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2.9%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75,500원. 리가캠바이오가 내림세고 삼천당제약이 1.8% 떨어집니다. 216,500원. ABL바이오가 2% 약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하나오션이 4% 강세입니다. 101,500원이고요. HJ중공업이 1.6% 상승합니다. 그리고 HD현대 미포도 1.4% 올라가고요. 그밖에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 외에는 지금 피팅 쪽, 밸브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3.9% 오름세, 태광도 2.9% 상승, 성광밴드도 1% 상승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온기 확산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일부 종목의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카본이 5.9% 상승 중이고요. 태광 2.9% 올라가고요. 동성화인텍 2.6% 상승이고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대창솔루션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최신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90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384억 원 매도 우위, 기관 647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6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9억 원, 1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간밤 달러 인덱스도 좀 올랐죠. 8원 상승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환율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떨어지네요. 참 3,200. 네. 어제 또 감히 또 안착이라는 표현을 썼더니만 시장이 그러네요. 안착?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네요. 참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또 800까지도 하회하네요. 네. 이게 개인이 사서 떨어지는 걸까요?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둘 다 맞는 말이겠죠? 그죠? 네. 누군가는 사니까 누군가를 파는 건데. 그렇죠. 어쨌거나 외국인이 뭐 꾸준히 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수급이에요. 보니까. 네. 그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0.8%. 그런데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는 그래도 나름 견조한 거예요. 방사는요? 방산 쪽,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이고요. 보합권이고. 예. 조선주 상승은 그렇게 이제 탄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결국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오히려 좀 물량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낙폭이면 크게 오른다고 할 만한 데가 없네. 조선도 결국 하락 반전. 괜히 남들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됩니다만 괜히 아침부터 SBS BJ 우리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무서운 얘기 해갖고 자연히 빠지잖아요. 박사님 탓이에요. 그럼 앞으로 좀 출연을 자제. 아니에요. 이게 아니 원래 근데 팩트를 듣는다는 게 사실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실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팩트를 얘기해 주시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라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대신에 앞서 소장님께서 제 얘기를 네. 이런 경제 성장률을 아. 결정하는 GDP의 구성 항목, 네. 뭐 소비 C, 뭐 예. 정부 지출 G, 네. 뭐 투자 I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뭐 그러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보는 게 좋을지 일단 그 제 뷰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이런 게 없었으면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 뭐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을 많은 투자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규모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앞서 조금 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GDP의 구성 항목별로 예상을 해본다면 미국의 흐름은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미국의 소비는 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차를 두고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점차 나타나면서 네. 소비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안에 투자를 늘리면서 투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소비와 투자가 받는 효과의 시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비의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것 네. 같고요. 미국 안에 투자가 늘어서 뭐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뒤쪽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외 부문과 관련을 해서는 뭐 1분기에 수입이 급증을 했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어쨌든 관세 전쟁이 벌어진 네. 것이고 특히 중국과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차피 미국의 GDP 안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 네. 10%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섹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출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서 직전에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스탠스는 제가 보기에는 감세죠. 예. 감세인데 생각보다 재정 지출을 그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줄이는 건 아닌데 수입에 해당되는 감세, 내국인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거둔 관세 수입이 많지 않았음에 비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어쨌든 일단락된 이런 관세율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실제로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의 결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이 관세 수입이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오느냐, 또 양은 어느 정도냐, 반면에 미국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이 어느 속도로 나가느냐, 이것이 미국의 경기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을 올해 상반기에도 크게 출렁거리게 했던 미국 국채 수익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한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국 안에서 있었던 투자를 미국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자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흐름 안에서 예. 한국 정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그렇죠. 같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예. 것이고요. 예. 그럼 한국의 앞으로의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음. 사실은 저는 수출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가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도리어 좀 시차를 두겠지만 수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의 영향은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인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미국 안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늘리고 한국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과 관련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못한 예. 많은 연관 업체들이나 아. 하청 업체들의 이 생산과 관련된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부품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거. 예. 그러면은 GDP 측면에서 보면은 시차를 두고 한국의 수출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제가 한국 경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느냐. 네. 왜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와 달리 반도체 수출은 늘었다라고 하는데 소비나 투자는 회복이 안 되느냐. 그것은 국내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해소될 것이냐 또는 크게 달라질 것이냐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국내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은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분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출은 그래도 플러스 효과가 시차를 두면서 나타나는데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분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예. 여기에서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렇게 돈을 쓰려고 보니 이미 지난해 30조 원 세수 펑크, 지지난해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가 났던 것처럼 정부가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은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아, 같네요. 지금 속보가 때마침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대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예. 와. 제가 말씀을 괜히 드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공교롭게 때마침 이렇게 또 내용이 이렇게 박사님이 빠르게 그 나오네. 말씀을 하시니까 저런 빨간 속보가 또 뜨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내수 경기 기반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특정 섹터, 특정 네. 부문, 뭐 수출이든 투자든 특정 업종이든 좋아져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경기, 소비,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잖아요. 예. 체감 경기가 안 네.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뭐 전체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네. 구성과 내용이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대거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출이 늘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협상 전략이 또 절묘하게 어떤 포인트를 찾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령 유럽이나 일본처럼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게 그거죠.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없는 것, 트럼프가 구미가 당길 만한 것, 네. 그리고 우리가 내밀 카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마스가라고 하는 용어도 쓰신 것처럼 예. 미국이 안보적인 측면이건 전략적인 측면이건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 있어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이 쉽빌딩과 관련된 예. 부분은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취약점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이러한 협상 카드가 과연 미국에게 어느 만큼 들어먹히고 우리가 미국에게 내줘야 되는 부분을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인가가 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급적이면 이것이 미국과 트럼프에 많이 어필을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액을 줄이면서도 미국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우리 지수 낙폭이 저기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런지 이 정도에서 낙폭을 줄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뜨고 있는 속보는 증시로서는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린다는 네, 거잖아요. 법인세도 인상한다는 예. 얘기고요. 뭐 양도세,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이런 얘기들은 증시에 부담이 되는 얘기들인데 10억 원이 내리는 게 정상화예요? 인상이잖아요, 인상. 애초에 10억에서 50억 갔다가 다시 또 10억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뭐가 정상이에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오늘 조금 뭐 장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요거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도 감세를 하면서 세수는 줄고 재정 지출을 갖다가 그다지 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재정의 부담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관세로 메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제가 이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네.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브라질에다가 50%를 갖다가 그야말로 부과한다고 치죠. 협박했던 것처럼. 그럼 브라질산 오렌지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1,000건 1,000원이니까 1,000원에 오렌지도 뭐든 간에 1,000원이었는데 1,000달러였는데 이걸 갖다가 50% 관세라면은 $500입니다. $500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 그대로 브라질에서 $1,000 그대로 넘긴다면은 이 $500는 그 $1,000짜리 브라질산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팔아먹겠다고 해서 전혀 미국의 수입업자도 부담 안 되고 미국의 소비자도 부담이 안 되려면은 666원 내지는 666불로 팔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50% 때리면 333이라서 애초에 1,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또 못할 거고. 그러니 제 얘기는 이 관세가 과연 브라질이 부담하는 거냐, 미국이 부담하는 거냐. 이거는 저는 진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싶어가지고요.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받았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때 뭐 저는 잘 모르겠다. 뭐 그게 제 솔직한 전망이었으니까. 근데 뭐 누구도 못 맞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림과 네. 동시에 다른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네. 진행자께서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 보이는데 네.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인다. 근데 뭐죠? 그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금리, 국채 수익률 네. 또는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런 것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오렌지 가격이 네. 1.5배가 된다. 예.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뭐 많이들 먹는 주요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불만이 높아질 수도 있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물론 오렌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칠 때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올해 봄에 이 보편 관세율 매기겠다라고 표까지 들고 와서 발표했다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하니까 나 이거 유예할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말을 뒤집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 개인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섣부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서 함부로 대응하면은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때일수록 잘 봐야 되는 것이 금리, 물가, 실업률과 같은 매크로 지표인 것 같다. 네. 이런 걸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제 변수를 지금 가장 중시해서 보고 네. 있느냐. 코로나 때에도 물가였지만 지난해에도 물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물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오렌지 가격 같은 것 네. 때문이에요. 물가가 올라가고 예.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고 예. 미국 GDP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위축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50% 브라질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을 저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일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서 모양새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너그러운 것처럼 하면서 뭐 관세 협상을 유예한다라든가 관세를 부과를 유예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브라질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이 딱 관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저는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 정권 물가 때문이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걸 물가- 잘 아는 사람이 똑같은 과오를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양 지수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6% 내림세로 3,19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86% 약세로 797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1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1,51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15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84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10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생물공학, 생명보험, 조선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조선 쪽에선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폭이 큰 업종으로는 전기 제품, 철강, 무선통신 서비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일단 강관주 일부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일 한미 통상협상 시한을 앞두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관과 LNG 업종이 주요 카드로 거론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지금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UST는 3.68% 강세 유지하면서 2,820원대, 하이스틸도 1.19% 오름세로 거래가 5,940원입니다. 반면 이렘이 0.16%, 0.48% 약세폭 커지고 있고요. 율촌이 0.36% 내림세, 더불어서 SK오션플랜트도 0.72% 하락하면서 거래가 19,4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피팅과 밸브 쪽은 강합니다. 이쪽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3.67% 오름세로 7,620원, BMT가 2.3% 오름세로 거래가 1,490원으로 집계됩니다. 태광이 1.49% 오름세로 24,000원, 밖에 KSP가 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만 0.17% 약세로 현재 거래가 28,900원입니다. 남북 경협주도 살펴보시죠. 어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조금 전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히자 다시 관련 테마 쪽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ST나가 5.36% 강세로 거래가 3,045원이고요. 아난티가 4.25% 강세로 9,070원. 일신석재도 4% 가까이 상승하며 2,0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이 6.38% 상승하며 1,483원. 신원도 3.45% 강세입니다. 거래가 1,620원으로 집계됩니다. 음식료 업종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냉동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K푸드 열풍을 키운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 김밥 인기가 이어질 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풀무원 10.6% 급등하며 거래가 14,820원이고요. 우양 역시도 10.1% 강세로 거래가 3,380원입니다.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에서는 S&D가 3% 가까이 오르면서 10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맥스 MBT가 0.1% 약보합권, 한탑도 0.63%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영향권 속에 환율까지 급등하다 보니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하던 종목들도 지금 하락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하락 리스크에 방어할 포트폴리오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가 빠르게 좀 낙폭을 줄여냅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오늘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규모가 좀 줄고 있고 네, 맞아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네. 밀리며 사는 그런 패턴이네요. 네, 또 국내 증시를 좀 예. 짚어봐야겠죠.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답답합니다, 다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 뭐 맞고 틀리고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오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속에 있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이 말 해도 될까 말까 하지 마시고 소신 발언. 그냥 막 쏟아내세요. 네. 예. 지금 어제 오늘 장 딱 한번 총평이 필요합니다. 이거 일단 어제 테슬라 때문에 살았고요. 테슬라 때문에 네, 살았고 그냥 하루 연기한 것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불신의 느낌을 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걸 어제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뉴스로 하루 정도 연장했는데 결국 초를 친 건 결국 정부의 이번 속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3,500, 4,000, 5,000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래 갖고는 5천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모두 정리가 된 다음에 4,500, 5,000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될 거라면서 왜 2,700, 2,800부터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줬는지. 아니 완전 설레발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속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3,500, 4,000 포인트를 가려면 크게 세 가지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외부 변수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잘 협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정말 기대 많이 했었던 상법 개정 예.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 예. 배당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일사천리대로 진행이 돼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군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어제 할 만큼 했죠. 그렇죠. 관세 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과 주주환원과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게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지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일단 속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점심 정도쯤에는 누군가가 나와서 예. 왜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시장이 네. 좀 빠르게 안정화를 찾고 만약 그 명분이 타당하다면 지금 매수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행복회로, 희망회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보통 이렇게 지수가 고점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선물 옵션 상품 시장에서는 해지라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네. 잡거나 아니면 시장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좀 많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도 기관도 풋옵션은 아직까지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체들도 일단은 지켜보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증시를 이끌 것인지 이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풋옵션 시장에 들어와서 풋옵션을 사기 전에 뭔가 저는 깔끔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2주 내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7만 원 선 회복이 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주가 행보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미국 입장에서 손을 안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아줄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왜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은 그 수와 그 금액이 정말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율 쪽이요. 수율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로 그 22조의 혹은 그 이상의 물량이라고 해서 어제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뉴스에 이제 환호를 했던 건 고객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8년 동안 22조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먼저 환호를 했고 원래 AI5는 TSMC 쪽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AI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네. 어제
장 맞추고 나서 거의 그러니까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네. 상황이라서 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환호를 했던 건 뭐냐면 뭐 8년 동안의 22조 이것보다도 결국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일단 초기 물량이 22조 원이고 앞으로 이 물량이 2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환호를 한 거거든요. 예. 사실 22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걸 8년으로 나눠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총 매출액과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갑작스럽게 무너지던 어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활황으로 돌아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22조는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수주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정말 현실화될 것인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또 이제 갑자기 마스갑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슬로건이죠. 그렇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생각으론 네. 일본도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네. 그죠? 유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양보를 한 것으로 미국에 보여지고. 투자하기로 한 거. 그렇죠.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미국의 입맛에 맞는 구미가 당길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처럼 5,500억 달러?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1,000달러에서 준해 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돈을 더 주고 뭔가를 투자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미국이 지금 가장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조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도 한번 수지 타산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봤냐면 우리가 올 상반기에 조선업을 볼 땐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봤죠. 첫 번째로는 신조 성과와 함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를 봤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본업을 잘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 MRO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을 했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선 섹터를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네. 막상 MRO 규모를 보니까 이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 작은 지금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을 이제 내준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득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협상을 해도 15%고요. 네. 협상을 안 했을 경우에도 15에서 20%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걸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만약에 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관세율을 보였다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더 공격적으로 협상에 어떤 돌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협상을 한 나라도 19%에서 15%. 안 해도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일단 우리나라 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미국이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업종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지금 금융주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데 뭐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금융주주를 향해서 이자 놀이 하지 이자놀이보다 말라. 투자에 네. 집중하라. 근데 이자놀이는 원래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놀이만 하면 문제가 되는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 놀이도 하면서 뭔가 투자를 통해서 좀 건전한 증시와 투자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네. 이건 금융주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지주사 혹은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3,500, 4,000포인트 간다면 은행주도, 보험주도 혹은 네. 증권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속보를 지금 전에 받은 현재 그냥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3,500, 4,000 이거는 지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붙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금융, 보험, 은행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속보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다시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 괜찮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환경 방향성과 이제 부합했으나 지수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반도체 IT 소부장주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것도 질문지에 애초에 없었던 거. 네. 누가 김태성 본부장 화요일 날 나오는 걸 알고 꼭 한번 물어봐 달래요.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하도 뭐 뒤에서 단속 해갖고 그 지금 물려갖고 뭐 꼼짝을 못하는 저 지인이 있어요. 네. 얘는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 겁니까? 이 종목 차트 일단 보니까 엉망이던데. DS 단석이라고 하는 게 네. 바이오 항공유라는 글쎄, 것을 예. 취급을 해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전체 만약 100%라고 치면 예. 현재 미국에서는 1% 정도 의무화를 한 상태인데 예. 이게 이제 환경 규제 이슈를 타고 점점 이제 그 의무 확률을 이제 높인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바이오 항공유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업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DS 단석이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모두 턴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약 공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현재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계약 수주 잔고를 보여준 것은 맞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 수주만 받아놓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미래의 지향성과 이제 성장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 의무 보유 확률을 조금 더 늘린다면 수혜를 벌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에 발맞춰서 지금 DS 단석이 본업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괴리 혹은 갭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가격적으로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이제 11월 달 정도쯤에 이제 급격하게 또 바이오 항공유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화두가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한번 순식간에 네, 따블렸던가. 150에서 한 170, 거의 200% 가깝게 올랐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반등 없이 지금 조정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 아니면 정부 정책의 힘을 받는 추세 흐름이 아니라면 예.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이제 네. 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흘 연속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를 나타냈고 사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면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게 있는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방산주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수가 안 좋으면 공교롭게도 조, 방, 원이 움직여요. 강하게. 지수가 안 좋으면. 지수가 네.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방원이 지수가 한참 좋을 때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라면 상반기 끝 무렵쯤 그리고 이제 7월 달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현재 기점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은 날 그래 우리가 그래도 믿고 투자할 곳은 조방원이지라는 또 투자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 괜찮고요. 방산 괜찮고요. 네. 그리고 원전은 조금 시들시들하지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의 솔직한 심경으로는 9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뭐 그 밑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9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도 사실 목표는 지금 딱 하나를 보고 갈 겁니다. 고밸류, 저밸류 이걸 떠나서 황제주 가냐 안 100만 가냐 원. 이걸 볼 겁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순항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갔을 때 그때 변동성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금 3,200 공방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장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그러면 좀 조정을 갖다가 하다못해 3,100이나 3,000 근방까지라도 간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옆으로 기는 정도에서 다시 또 고점 올라갈 거로 보세요. 일단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좀 힘을 하면서. 모았다가 뉴스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이 나오는 거 저는 반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조정이 나오면 다 힘든데 왜 반기냐고 하냐. 근데 일정 부분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조정에 뭐 속상하신 분들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수급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쉬어가는 빌미가 오늘처럼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무너뜨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정의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정말 투자자들이 한껏 기대했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 그건 매수되긴 자금들도 강력하게 들어오기에는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저는 먼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근데 조정이 저는 깊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뉴스 두 가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세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 네.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일정 부분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이번에는 동결이고 이제 미국 FOMC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느냐 여부인 것 같고. 그럼 이거에서 만약에 예측과 다르게 간다면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7월 달에는 동결, 그리고 네. 이제 9월 달에는 인하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저는 큰 부담 없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입각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 시나리오 하나는 이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일 때문이긴 하지만 연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연준 방문한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정말로 그 리모델링 하는 것만 받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깜짝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8분은 금리 동결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또 희망까지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면 8월 달, 9월 달에 만약 지표들이 나왔는데 물가가 심상치 않아서 그때 또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 차라리 내렸다 했을 때 지금 내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환율하고 지수하고 역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해지는데 네, 장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 그렇죠. 장 빠질 때 환율 오르고 네. 어느 쪽이 먼저라서 그리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시 또 1390원대예요.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연초 그리고 작년에 좀 이야기했었던 킹달러. 퀵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수급이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하루 이틀 사이의 흐름을 보고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우선 시장이 불안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일단 미국 시장을 좀 선호를 하는 선호 심리가 조금 펼쳐져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환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 계속 뒤죽박죽 바뀌고 있어가지고 참 추세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 하는 얘기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FOMC가 있지. 네. 네. 물가 지표 있지. 주말에 또 고용 지표 있지. 8월 1일 날 또 관세. 정신없네. 예,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낙폭을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종목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한 종목이 한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배 이상 많네요. 예. 낙폭 많이 줄이고 네. 코스닥 800 회복했고 3시 반에 또 정민행 첫 오프닝 멘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요새는 오전장 보고 오후장 알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그죠? 크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